저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인정하세요? 저 9년 동안 어디에 계셨는지 지금 심정 어떠세요? 보신 것처럼 2009년도에 일어났고 무려 9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는데 용의자를 체포를 해서 이 사건부터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주도 보육교사 살인 사건이라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당시에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20대 보육교사가 실종이 됐고요. 2009년 2월 1일에 실종이 됐고 이제 실종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도 수색을 하고 가족들도 굉장히 애타게 찾았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실종 전단지까지 만들어서 경찰이 뿌릴 정도로 굉장히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8일 동안 찾지를 못했고요. 결국엔 일주일 만인 2월 8일에 발견을 했는데 그 제주도 농지 배수로에서 숨져 있는 채로 여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당시에 숨진 채로 발견된 이 여성을 조사하면서 경찰이 이런저런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한 명 용의자로 특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일하는 택시 운전기사였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검거까지는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상황이 어떻게 보면 정리돼 버린 2009년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2012년에는 아예 그냥 수사팀이 해체해버리고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난해에 다시 미제 사건 전담팀이 꾸려지면서 이번에 보시는 저 용의자를 경북에서 지금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압송해서 제주도로 데리고 오는 모습인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유력하게 요인 선상에 올랐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던 바로 그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선생님, 당시의 경찰 설명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황은 다 있는데 거짓말 탐지기도 거짓이라고 나오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 수사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부검을 했는데요. 이 부검의와 법의학자가 낸 의견 자체가 사망한 지, 그러니까 사체가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한 하루나 이틀 전에 사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이 약간 좀 혼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의자가 범행을 실제 실행을 했던 시점에 대해서 알리바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용의자라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명확한 어떤 과학적인 어떤 증거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체포나 이런 더 수사를 진전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망 시점에 이 용의자가 알리바이가 있었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여러 가지 어떤 간접적인 어떤 정황 증거는 있었는데 이 택시기사가 당시에 굉장히 본인의 어떤 혐의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 탐지도 본인이 직접 받겠다라고 했고 거짓 반응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용의자가 거짓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 덜어는 이것에 의해서 불리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짓 반응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떤 거짓말 탐지기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면서 끝까지 부인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증거나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찰에서는 더 이상 이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수사를 해서 밝혀낸 것이 그야말로 과학수사인데 사망 시점에 애초에 결론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이 택시 운전기사를 용의자로 특정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2월 1일에 실종됐거든요. 그런데 부검을 했더니 결과가 2월 1일에 실종되고 2월 8일에 발견을 했는데 발견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사망했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월 7일이나 8일에 사망했을 거라고 나온 겁니다. 경찰은 사망 시점을 2월 1일로 보고 저 택시 운전사를 지목했던 거거든요, 용의자로. 그런데 2월 7, 8일이라고 나와버리니까 경찰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2월 7, 8일에 저 택시 운전사는 알리바이가 확실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이 그 전국의 법의학자와 관련된 전문가들을 불러서 아예 그 당시 부검이 잘못됐다는 걸 입증을 한 겁니다. 어떻게 입증을 했냐면 당시에 2월 7일에서 8일로 사망 시점이 특정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사망하고 나면 이 대기 중의 온도하고 사람의 체온이 대기 중의 온도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체온이 원래는 더 높잖아요. 그런데 사망하고 나면 온도가 계속 떨어져서 비슷해지는데 이때 이 여성의 체온이 발견 당시의 체온이 그렇게 낮지 않았던 거예요. 대기하고 비교했을 때 체온이 오히려 높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문가들이 돼지하고 개 4마리를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실험을 했는데 당시 환경을 제대로 고려를 못한 거였습니다. 당시에 이 여성이 무스탕을 입고 있었어요. 2월이니까 춥잖아요. 보온이 잘 되는. 예, 그렇습니다. 무스탕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배수로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이 배수로가 주변에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어서 여기가 굉장히 발열이 보온 효과가 있답니다. 이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환경에서 동물 실험을 했는데 똑같이 결과가 나왔고요. 예. 사망한 이후에도 체온이 낮아지지 않는 그런 그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보이는 이제 사진이 돼지 실험용 돼지를 예,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검토한 경찰이 거예요. 실험용 돼지한테 무스탕까지 입혀가지고 똑같은 환경으로 지금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사망한 지 7일 이상이 지나도 체온이 별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본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사망 시점을 7일, 8일이 아니라 1일에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린 거고요. 시신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까지 이제 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종된 시점에 바로 사망했을 수 있다는 결론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전격적으로 저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저 사람을 예. 경북에서 체포를 해서 압송까지 하게 된 겁니다. 예. 예, 저게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의 부실 수사를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 시점을 놓고 지금 7일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일 날 사망했느냐 아니면은 시체가 발견된 8일 주변에 사망했느냐 예. 7일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가능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시체의 부패 정도나 그다음에 체온 예. 이런 것을 보면은 시체가 발견된 8일 주변에 사망했다고 그 당시 이제 부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위내의 그 소화 상태 이런 걸 보면은 소화가 전혀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1일 실종됐을 때 먹은 게 그대로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때 이미 사망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상충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자를 선택을 해서 부검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니까 요번에 동물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예. 다시 실험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친 거고 이번에는 이제 합리적 의심에 통해서 동물 실험을 하게 된 건데 예. 그래서 이번 새로운 수사팀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손수로 지금은 네. 용의자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야죠 직접적인 살인의 증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죠. 지금 사망 시간의 추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알리바이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 시간을 확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이번 실험을 통해서 사망 시간을 새롭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용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경찰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이외의 추가적인 증거도 이번에 새로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영상인데요. 당시에도 CCTV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9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흐릿했는데요. 지금은 영상 복원 기술이 또 굉장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새롭게 더 선명하게 영상을 복원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 용의자 박씨 택시에 피해자가 타는 장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은 정말 진정한 의미의 과학 수사인 것 같은데요.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그 옷 상의에서 다른 사람이 입었던 다른 사람의 옷에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그 섬유 조직이 아주 발견된 작은 겁니다. 섬유. 네, 예. 그런데 그 섬유 조직을 그 당시는 이제 발견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비교할 만한 대상을 찾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비교할 만한 기술도 부족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또 발전된 그런 그 기술을 통해서 이제 택시기사 박 씨가 당일 입고 있었던 그런 옷과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이제 통해서 비교했더니 일치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또 하나의 증거가 나온 것이고 물론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직접 예. 증거라고 하는 것이 살해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또는 당시에 그런 현장음을 녹음한 그 파일 예. 또는 목격자 등등이 직접 증거일 텐데 이런 것은 없거든요. 예. 하지만 이렇게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여러 간접 증거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러한 간접 증거들이 서로 간에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예. 그런 판결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체,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간접 증거가 충분하면 살인죄 유죄 판결을 대법원에서 선고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한다면 경찰의 주장대로 충분히 이제 이 사건, 미제 사건 하나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물론 이제 검찰로 넘어가야 됩니다. 또 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도 열려야 되거든요. 예. 사건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9년 동안의 어떤 피해자의 한이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이 정황을 보더라도 이 용의자가 잡히기 전까지의 정황도 수상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09년까지 제주도에서 살았거든요. 제주도에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나고 다음 해에 2010년에 제주도를 떠났습니다. 제주도를 떠나서 주소가 말소된 채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해요. 뭐 경기도, 강원도 뭐 이런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사실상 어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는 경북 영주에 있었는데 경찰이 재수사에 돌입하면서 이제 이 사람의 행방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명의의 핸드폰도 없었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통화 내역 같은 것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머물고 있는 장소를 특정했는데 그 장소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춰서 요 며칠 사이에서도 이 사람을 잡는데 굉장히 경찰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체포된 것도 거의 3일 넘게 잠복을 하다가 이제 체포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뭐 체포하는 과정에서 뭐 특별하게 막 크게 저항하거나 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갔더니 이제 이거 왜 뭐냐라고 하다가 체포영장이 나왔다라고 했더니 순순히 왔다고 하고요. 제주도까지 오는 과정이 꽤 길잖아요. 그 과정에서 뭐 사건과 관련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고 뭐 밥을 먹겠냐라고 했더니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식사도 안 하고 말도 지금 뚜렷하게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은. 그러면서 나를 왜 잡아왔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항의조차 하지 않는 그런 묵묵부답의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에서는 범행을 좀 부인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추가를 하자면 이 사람이 최근에 지금 제주도에서 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언론 보도가 조금 몇 번 났었거든요. 그거를 의식했는지 최근에 지난 9일에 제주 보육기사 살인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한 흔적도 지금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휴대폰과 뭐 컴퓨터 같은 걸 지금 다 압수해서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추가로 더 어떤 증거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지금은 꽤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뭐 압송돼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